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정확하게 봐주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서 영화 만들고 영화제 운영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전북 독립영화협회 신민찬이라고 합니다. 네, 이 호남 대표로 와서 이제 작품들 같이 보고 또 여기 모더레이터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부산에 와서 많이 떨립니다. 네, 우선 그럼 여기 오신 게스트분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경. 언박싱 연출 맡은 박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박싱의 다빈 역할 서하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리다 연출한 김태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편 영화 소박 연출한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V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거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됐고 배우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됐는지 한 번씩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종진 감독님부터. 단편 영화 소박은 제가 실제로 이제 영화제를 가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혼재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좀 각색하고 좀 더 개발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일단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든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맨날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저런 실제 이제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이제 뭔가 집에 진짜 단수가 돼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이웃집에 물을 빌리러 간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그걸 한번 영화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뭔가 제 나름대로 이제 공을 들였다고 했는데 뭔가 이미지적이고 뭔가 사운드적으로 뭔가 좀 영화관에서 봤을 때 좀 와닿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는데 네 그런 시도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언박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좀 대체로 영화들이 시나리오를 먼저 쓰고 이제 공간을 잡는 경우가 그게 정석이고 당연한 건데 저는 반대로 좀 이
공장이 저희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실제로 공장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도 나이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언제 공장은 닫을지 모르고 저 꼭 저 로케이션을 꼭 한번 영화에 담아야겠는데 늘 망설이고 있다가 네, 저희 PD님이 열심히 바람을 넣어 주셔서 네, 시도를 하게 되었고 네, 다행히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고 영화를 이 스토리를 또 생각을 한 건 저도 이제 오늘 남원이 많이 나오던데 저기 남원이거든요. 또 공장도 네, 그 고향을 저도 이제 서울에 사실 산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 남원 고향을 떠날 때 마음, 그냥 남아 있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발전을 위해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이 반반씩 섞여서 이렇게 캐릭터 두 명을 주인공 캐릭터 두 명을 만들게 되었고 실제로 공장에서 그 알바 느낌으로 일해봤던 경험을 또 살려서 영화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언박싱의 시나리오를 다행히 오디션을 통하지 않고 지인 찬스로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원래 감독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에서 이 작품을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 먼저 봐달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읽고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보통 독립영화 캐릭터 같은 경우에 사연 있고 슬프고 우중충하고 약간 이런 캐릭터가 많았고 저도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시나리오 안에 존재하니까 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고 또 같이 하자고 나중에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해서 네. 네, 설이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작품 설명하실 때 하셨다고 했던 시도들이 되게 잘 느껴졌고 그래서 좋게 봤고요. 저는 이제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친가 쪽이 시골이어서 어렸을 때 되게 막 어둡고 무섭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감독님 작품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약간 음산하고 좀 어떻게 보니까 스릴러적인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게 봤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도시에서 왔다가 이제 시골에서 보는 그런 낯선 환경들을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인물들이 옆자리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공허한 내적인 걸 외적으로 표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뭔가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왔을 때의 어떤 그런 스산함 이런 걸 사실 잘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시골에서 태어나고 하시긴 했는데 뭔가 어쨌든 아버지의 이제 고향을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결혼도 하시고 하신 건데 약간 뭔가 시골과 도시의 어떤 그런가 보다는 약간 뭔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뭔가 다른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어떤 거기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약간 그런 뭔가 인물의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좀 뭐 스산하기도 하고 약간 뭐 공허하기도 하고 이런 네 그런 뉘앙스로 뭔가 분위기도 연출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에 뭐 그렇게 잘 표현됐다고 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영화를 안 본 지 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서 어떻게 느껴질까 영화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보고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 소박을 만드신 감독님, 본인이 원하는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라고 생각하시고 저 영화를 만드셨는지요? 사실 어렵네요. 사실 저는 이거를 뭐 어떤 영화제를 비판하거나 뭐 이러려고 만든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뭔가 많은
영화제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역에 있는 영화제들이 계속 뭔가 소멸해가고 빈약해지고 여러 가지 좀 뭔가 자기들만의 축제처럼 되는 부분들도 좀 보일 때가 있었고, 근데 가장 존중받아야 될 영화들이 존중을 못 받고 있는 영화제들이 가끔 간혹 있어서 그런 것들을 봤지만 제가 원하는 영화제는 사실 감사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요. 사실 어떤 영화제든지 제 영화를 주목해 준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특별히 그러게요. 어떤 영화제 사실 특별히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조금 더 사람으로서 영화로서 존중받는 영화제들을 아무래도 더 선호하고 바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좀 더 질문 드려보고 다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언박싱을 보면 그 우선 다윈과 상규의 이제 그런 케미도 잘 나타난 것 같고, 영화 이제 그 시골 배경과 그 공장이 진짜 무슨 한편의 풍경화처럼 잘 연출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가끔씩 느꼈던 게 이제 어떤 장면에서는 구름이 좀 잔잔하게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또 햇빛이 쨍하게 비추면서 인물들을 비춰주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촬영하실 때 날씨가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하셨는지 좀 그런 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답변을 이미 하셔서 오락가락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그것도 이게 되게 저도 이제 이게 영화를 기획한 거가 벌써 2022년이니까 이제 3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이제 약간 가물한 것도 있긴 한데, 그때 굉장히 날씨가 비가 왔고 겨울인데 눈이 와야 할 그 계절에, 그리고 이제 또 이상기온 그 지게차신 같은 경우에는 이상고온이 있어가지고 한겨울인데 15도 가까이 올라갔던 그런 이상한 날씨고, 또 밤신 이럴 때는 또 겨울 그대로 또 굉장히 추운 날씨가 돼서 참 겪을 수 있는 날씨는 다 겪어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연출을 계속 하더라도 날씨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 영화로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되지 않았나. 네, 딴 것보다 우리 배우님들과 스태프들이 정말 장비도 딸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히려 그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게 그 두 인물이 마음이 약간 표현되고 대변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에서 장점인 요소로 생각했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영화적으로 있었는지는 굉장히 운이 좋지 않았나. 네, 그 어떤 의미로 날씨 운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빈과 상규라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아까 그 남가연 배우님이 그 사진관에서 이제 상규한테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흑백만 할 거냐, 이렇게 색을 도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뭐 다빈과 약간 그 상규가 그런 색 가지고 뭐 대비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옷도 약간 상규는 좀 칙칙하고 이렇게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다빈은 오히려 색깔이 있는 빨간색 옷을 입고, 또 이제 꿈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나가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일부러 그 데뷔를 시키신 건가? 네, 그 시나리오 집필 단계서부터 좀 다빈이는 선샤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자기만의 색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규는 반대로 좀 집안 사정과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좀 칙칙한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그걸 좀 흑백 사진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다비니의 그 선샤인한 그 색감들이 그 상규한테도 점점 못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흑백 사진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는데 뭐 영화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 이후로는 컬러를 찍기 시작했다. 이게 마지막 자기의 이제 흑백 작업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할인 배우도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언박싱을 봤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게차 위에 있는 다빈이가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상규랑 얘기를 할 때 상규가 바라봤던 다빈이는 그런 선샤인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말들을 저한테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뭔가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은 게 연속으로 잘 터져준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김태희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목 자체가 이제 서리다잖아요. 서리다 제목과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처음에 영화 보기 전에는 서리다? 뭐 훔치는 건가? 이런 생각 들기도 했고 또 한겨울에 이렇게 추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리가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추울 때 이제 내리는 게 또 서리기도 하고 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서리는 걸 서리다라고 하나요? 네, 처음 알았네요. 일단 그 서리다는 이제 일단 처음 영화 초반부에 보시면 이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이 이제 뭔가 서린다, 이제 뭐 어디에 서린다라는 느낌으로 사실 제목을 했는데 이제 이게 뭐 GV나 뭐 이런 거 질문해 주실 때마다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 받아보고 이제 관객분들이 느낀 점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뭔가 여러 의미가 이게 파생이 되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훔치다 이런 의미는 없는데 뭐 다른 의미로 뭐 약간 설이라는 게 약간 어쨌든 찬 속성이다 보니까 뭔가 사실 극중 배경은 여름인데 선풍기가 돌아오는 여름인데 약간 뭔가 어떤 인물의 설이라는 인물의 어떤 차가운 걸 좀 이렇게 대변해주는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뭔가의 설이다라는 재원은 어쨌든 그 약간 입김이 나오는 어떤 설이다로 네, 제목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그 배경이 여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영화를 보다가 가끔씩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 이게 계절감이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약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 또 푸르스름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연출하실 때나 이제 촬영하실 때 뭐 어떤 중점적으로 생각한 뭐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나눴던 얘기라든가 또 이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영화가 일단은 10월에 찍었어요. 10월에 찍었고 뭔가 저는 이제 입김이 나오는 게 사실 영화의 어떤 메인 어떤 키포인트인데 사실 10월에는 입김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입김도 안 나오는데 약간 뭔가 그렇다고 극중 배경이 여름인데 여름처럼 되게 덥지도 않고 땀이 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 여름이라는 극중 배경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10월에 약간 그런 땀도 이렇게 표현하고 뭔가 입김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표현하려고 어떤 방법을 썼어요. 네, 약간 영업 비밀인데, 네, 입김이 진짜 이제 CG가 아니거든요. 네, 입김이 CG가 아닌데,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전반적으로 네. 뭐 계절감을 이제 표현하려고 그쵸 이제 뭐 그래서 곳곳에 보시면 어쨌든 저 선주라는 인물도 그렇고 뭔가 설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뭐 한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이제 좀 뭔가 여름에 어떤 찐득함이 있는 동시에 그 대비적으로 뭔가 설이라는 인물은 입김도 나오고 뭔가 옷도 약간 어쨌든 조금 추운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뭔가 의상적인 부분이나 뭐 연출적인 부분이나 어떤 액팅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입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여름에 입김이 나오는 여자다. 네, 그렇게 어쨌든 구상을 했었습니다. 네,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소박의 이제 김용진 감독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소개할 때 말씀하셨던 걸 의도하셨을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제들이나 좀 이게 솔직히 성의 없이 준비한 이런 행사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이제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영화제를 저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 저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제 실수한 것도 없나 하면서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을 하면 되나요?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은 이게 이들이 다시 영화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관객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들이 다시 영화를 하는데 지금 이 조금 소박하고 좀 부족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영화제 때문에 또 한다고 생각을 또 들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완전 좀 이게 그 영화제를 마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제들조차도 있어서 이들이 다시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뭔가 제 입으로 다 해명하기 좀 그런데 다시 이들이 터널에 들어가든 좀 다시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다시 향한다 하더라도 이 사소한 영화제들 그런 영화제들 덕분에 또 간다는 생각으로도 이 영화를 찍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마냥 그렇게 비판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이 작은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그뭐 마냥 비판적으로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이제 연출 의도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정린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혹시 관객분들 이제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주실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서리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샘물이 흘러내려오는 것 같은 장면이 인상 깊으면서도 신기했는데 이제 의도와 그리고 촬영 방법이 각각 궁금합니다. 일단은 의도는 앞뒤에 이제 뭔가 설이랑 이제 선주가 이제 이렇게 입김을 손을 내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진동이 울리고 이제 물이 넘쳐나는데 뭔가 사실 저는 그 물에서 약간 연기가 났었으면 했었어요. 뭔가 그래서 좀 더 뭔가 일단 단서가 됐고 앞에 이제 상황이 단서가 됐었고 근데 어떤 그렇게 뭔가 단절되고 뭔가 차가웠던 것들이 뭔가 녹아내리면서 뭔가 다시 이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상징적으로 이미지를 넣고 싶었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 원래는 콘티에도 없었고 약간 시나리오도 없었는데 이제 뭔가 원래는 이제 그렇게 쿵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서리가 이제 혼자 새벽에 걷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사이가 너무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저희 선주 집 뒤에 뭔가 저렇게 불길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님한테 촬영하기 전에 여기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네 뭐 고무대야 있다가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 제작 붙인 거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를 이제 저희가 타이틀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저런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다 수작업을 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언박싱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 견해에 있어서 영화가 엄청 복합적이지 않고 되게 직설적으로 다가오는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림 배우님께서 그 박스를 뒤집어 쓰는 장면에서 되게 뭔가 많은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모든 앞전 상황들과 겹쳐서 그리고 마치 그 이미지를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에게는 그래서 이 여자가 맨 처음 장면 남자가 썼던 박스를 뒤집어 쓰는 장면에 과연 시나리오 단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있었을까? 최초의 이미지일까 아니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있어야겠다 해서 생긴 이미지일까가 궁금했고 또 그 여자가 박스를 뒤집어 쓰는 의미가
그 남자가 썼던 박스를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서울에서 현 상황을 이제 그 남자가 힘들 때 눈을 박스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건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겠지만 감독님께서는 무슨 의미가 제일 의도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면, 네, 이건 처음 시나리오 썼을 때부터 그 시작과 엔딩을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찍었던 영화고요. 실제로 그렇게 썼는데 사실 조금 이제 편집할 때 오히려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었는데, 어쩌면 그냥 상규가 혼자서 일하는 그 장면에서 엔딩을 해야 하지 않나는 그런 고민이 좀 편집할 때 들더라고요. 또 영화가 좀 길어지기도 했고 생각보다. 해서 근데 이게 상규의 엔딩이 거기라고 하면은 다빈이의 엔딩은 또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원 시나리오대로 유지를 하고, 예, 그렇게 박스를 뒤집어 쓰는 것까지 가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좀 별도로 촬영을 했었고, 추가 촬영을. 그리고 이 박스를 뒤집어 쓰는 의미는 사실 실제로 박스를 뒤집어 써보신 적은 다들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박스 공장의 아들내미이기 때문에 네,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 되게 구수한 향기 같은 게 나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을 이제 다시 회상을 해보는 것도 그게 첫 번째고, 뭐 상규의 그런 어떤 채취랄까 그런 숨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걸 그리워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빈의 캐릭터 다빈의 캐릭터 말씀을 드릴 때 좀 선샤인하다고 했는데, 사실 의외로 그 뒷면에는 되게 본인도 어두운 면들이 있었고, 사실 아까 혼자 올라가기 겁난다 그 표현으로 나왔던 그 대사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또 기획 단계에서 제가 서울에 이제 올라왔을 때 그 어려운 점들, 막상 혼자서 있어 보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 산지 아까 말씀드린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막막함이 이제 그 어둠처럼 깔려서 이제 본인이 오히려 좀 흑백의 세상을 본인이 향해 가는, 상규랑 좀 입장이 바뀌어서 오히려 상규는 점점 이제 선샤인 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런 좀 바뀐 이제 실제 다빈이는 마냥 선샤인하지만은 않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러면 한 번 더 받아보고 다시 이야기 진행해도. 부산에서 하는 영화제는 이제 여러 번 많이 가봤고, 작은 영화제, 뭐 큰 영화제 다 가봤는데, 다른 지역에 갈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영화가 다른 지역에서 만든 영화가 왔고 감독님이랑 배우분을 오셔가지고 직접 이런 기회 갖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다른 곳에 여행하지 않아도 영화를 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을 갈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간접적인 경험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주로 쓰는 뭐 말이라든지 뭐 어떤 장면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어떤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또 부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산에 오신 느낌 어떤지 조금 궁금하고요. 오늘 아마 언박싱 보고 나서 아까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도 언젠가 한 번쯤은 박스를 버리기 전에 한번 냄새를 맡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뿐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배우분 상규 역을 하신 분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약간 배우상인데요. 어떻게 아까 전에 여자 배우분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아는 분이라고 해서 캐스팅 하셨다고 하셨고, 남자분은 어떻게 캐스팅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 작품 이제 상영되고 나서 혹시 다른 작품으로 연결되는 게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박 촬영하신 그 감독님은 그 버스가 나가는 씬에서 촬영이 되게 잘 된 것 같이 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촬영했는지, 뒷모습 촬영한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촬영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부산에 오신 소감부터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네, 하림 배우님은 부산에서 사시지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들하고 그럼 이제 하림 배우님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또 전북에서 촬영한 거잖아요. 또 뭐 부산에서 촬영할 때랑 또 부산에서 아니 저기 전북에서 다른 지역에서 촬영할 때 이런 다른 지역에서 갈 때 느낀 점, 좀 다른 점, 뭐 이런 게 있나 특별하게 한번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부산에 지금 집이 있는데 부산 사람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대구 사람이고 서울로 상경한 지 저도 한 7, 8년 됐고 그래서 부산에 또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이제 부산에서도 작업을 한 팀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그런 팀들은 이렇게 행사가 없으면은 또 이렇게 지역까지 내려오기가 힘든데 또 이렇게 또 작은 영화제 불러주셔가지고 제 전 작품 감독님, 스태프님들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에서 촬영하면은 이번에는 남원에서 촬영했는데 그 지역만의 음식 맛 같은 게 달라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작년엔 대구에서 촬영했는데 대구에서는 사투리를 쓰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울 촬영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이라서 사실 지역 촬영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부산 너무 좋네요. 그럼 이제 감독님도 한번 부산에 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뭐 이제 극장 그 업무 때문에도 부산을 자주 오는데 저는 이제 기차에 내리자마자 일단 밀면부터 먹거든요. 피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네, 그 분위기가 너무 이제 거기 일단 맛있는 음식에서 오는 그게 일단 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따뜻합니다. 네, 서울은 정말 좀 춥고요, 외롭고요. 근데 이제 부산은 또 부산에서 지하철을 탈 때 느낌이 되게 묘해요. 이게 분명히 서울 지하철과 같은 뭐 그런 구조고 다 한데 희한하게 그 기차 안에 탔을 때 그 할머님, 할아버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오는 정취랄까 뭔가 동네 같은 건데도 뭔가 동네 지하철을 되게 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이렇게 서면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참 그 분위기 좋아합니다. 갈매기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예, 맞아요. 그것도 신기하고 네, 이런 지역색이 참 사는 영화들을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질문 해주셨는데 잠시만 좀 질문이 우리 상규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좋아하시는 상이라니까 정말 기쁩니다. 좀 소년미가 있는 그런 배우상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중 배우인데 성함이 저희 그 다빈 하림미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없이 했지만 이제 한중 배우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봤고요. 그 중에 가장 좀 소년미의 일단 외적인 이미지로서는 그게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게 저희 오디션을 봐주셔가지고 네, 그 지점도 저희 캐릭터랑 맞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그 이후에 비화 같은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 이미 작품을 했었더라고요. 뽑고 나니까. 네,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미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던.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케미가 좀 원활히 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케미가 너무 좋아서 이미 같이 했다고 해서 네. 그런 우연히 다 있네요. 네, 그럼 이제 김태희 감독님 부산 오신 소감? 네. 저는 아까 지하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전주에서 왔거든요. 전주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서울에 이제 뭐 일하러 가는데 서울은 맨날 이렇게 지하철 타면 덥더라고요. 겨울에는 땀나고 이랬는데 여기 희한하게 이게 뭔가 그래도 이제 유동인구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도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하철 타면 패디 입고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땀도 나고 막 그러는데 땀 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온도가 딱 적당하고 뭔가 딱 시원하고 난방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하철이.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요. 일단
딱 왔을 때 느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전주에서 이제 돼지국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영화 얘기 없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극장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한번 왔었거든요. 한 21년도였나? 그때 한번 다른 영화를 왔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약간 뭔가 제가 좀 첫 GV도로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그리고 서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원탁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너무 네 뭔가 영화제가 이제 더 이제 발전하시는구나. 아 이제 다른 영화제로 왔네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영화제로 왔네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부산 네 또 불러주시면은 네 제가 네 달려오겠습니다. 네. 네, 그 김종진 감독님 소감하고 아까 관객분이 질문하신 그 뒤 버스 촬영 어떻게 했는지. 우선은 저는 사실 도망가고 싶을 때 제주도 아니면 부산을 가는데요. 또 도망 온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사실 지금 후반 작업을 다른 영화 하고 있는데 도망쳐 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항상 뭔가 여기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오면 기분이 되게 좋은 도시고 영화제도 이렇게 영화를 틀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을 진짜 너무 못하죠. 약간 일단 저보다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버스 마지막 장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장면은 추가 촬영이고 엔딩 크레딧에 넣진 않았지만 사실 그 마지막에 있는 컷과 엔딩 크레딧에 있는 컷은 제가 따로 혼자 내려가서 카메라로 찍은 장면인데 그 장면을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네요. 그렇게 그리고 버스도 사실 다르거든요. 사실 여기 버스 공장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카르텔 같긴 한데 저는 아버지가 버스 회사를 하셨어가지고 시내버스를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가서 시내버스를 기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여러 번 터널 지나가고 하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촬영했었던 건데 그 컷을 사실 해가 져서 못 찍고 넘어갔었는데 저는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찍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얘기해보고 또 다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감독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쿵 소리가 몇 번 들리잖아요. 이게 뭐 영화상 설명으로는 이제 공사 중이다 마을에서 그 저수지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밤에 하는 이유도 이제 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뭔가 단순한 공사 소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공포감을 확 주는 장치 같기도 한데 그 쿵 소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뭔가 그죠 밤에 저렇게 공사를 크게 할 일은 없겠죠 시골에서. 근데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나 그 설의 입김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어떤 설의의 심리적이나 뭔가 약간 그런 시골에서 약간 뭔가 홀로 이제 공허하게 있는 외롭게 있는 어떤 설의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뭔가 이렇게 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쿵소리를 이제 넣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단편 영화고 독립 영화다 보니까 저 쿵소리를 어떻게 만들었지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러 개를 조합을 했었는데 뭐 약간 뭐 괴물 소리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금씩 따와가지고 다 합쳐보고 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막 계속 하다가 이게 저 소리가 나온 건데 그래서 저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리가 뭐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소리를 한 4-5개 합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뭔가 항상 볼 때마다 이제 밖에 이제 영화관 밖에 있으면은 저 쿵소리가 딱 3번 나면은 영화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다 이제 3번 딱 끝나면 끝났구나 이제 들어갔는데 네. 저도 여기까지만 제가 약간 이야기가 약간 두서가 없는 편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런 의미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박싱 이제 박래기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딸기 농장 아저씨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 아저씨 캐릭터가 약간 직설적으로 그 다빈과 상규한테 잘 어울린네 하면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두 남녀에게 약간 그 직설적으로 좀 사이다 주는 느낌, 또 사이가 막 이렇게 발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대변해 주는 느낌을 들기도 했는데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비화, 약간 뭐 문신도 많고 뭐 성경책, 근데 성경책 읽고 있고 사나워 보이는데 또 막상 그렇게 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제 그런 그 캐릭터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랑 그리고 이거는 아까 봤을 때도 안 보였는데 감사합니다 그림 그 글씨에 제가 스크리너랑 다른 영화제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밑에 여기서 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 그림은 뭐였었는지 일부러 자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화면비가 좀 잘못 영사가 됐어요. 훨씬 이제 넓은 화면인데 이게 뭔가 이런 그게 기술적으로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배우님들 얼굴이 커다랗게 보여가지고 네, 보면서도 와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 하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봤는데 일단은 네, 그림이 있었고 일단 원숭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이름이 이제 그 원래 영화 편집하면서 사라진 건데 그 처음에 막 스티커를 붙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원승이라는 이름을 이제 잘못해서 그 인쇄를 박원숭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그걸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원숭이를 나중에 이제 그려놓는다 그거였는데 사실 그 그림을 안 보이게 좀 편집을 잘라낸 것도 좀 맞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서울시장님 그 비하하는 이름이 그게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찍고 나니 알게 돼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네 잽싸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가 더 뭐였죠? 그림. 아저씨 캐릭터에 이제 여기 소박에도 잠깐 나오세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되게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캐릭터로 어쩌다 보니까 또 남원이란 촬영지도 겹치고 이게 참 재밌는데 가연 배우도 이제 사실 또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시고 하니까 네 일단 굉장히 신기하다 보면서 생각이 들었다는 것과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농사를 짓는데 전 이제 이런 지방의 깡패들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종종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났던 캐릭터를 갖고 온 건데 사실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찍으면서도 이게 설정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배우님께서 등청맞게 잘 해주셔서 넘어갈 수 있었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에서 굉장히 좀 우두머리 격을 맡고 있다가 굉장히 그런 감옥 안에서 굉장히 신을 만나 하느님을 만나서 좀 회개하는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딸기잼 만드세요. 제가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우리 감독님께서 그 캐릭터마다 되게 전사를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잠깐 내려와서 전 서울을 동경하는 사람이고요. 아까 딸기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조폭일을 했었고 또 저희 캐릭터에 사진 언니가 또 나오는데 그 언니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려온 언니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볼 기회가 생기신다면은 그 언니가 하는 대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더라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게 다 본인이 서울 생활을 겪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대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전사 얘기 들으니까 더 이제 와닿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불러보려고 했었어요. 그 상규 배우가 이제 정선 싫어하길래 그 또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하길래 그럼 그거랑 연결돼 있나 했는데 나름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뭐 맞춘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박 그 김종진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그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퍼포먼스 하시는 분 나오시잖아요. 우선 그분이 실제로 그걸 하시는 분인지 궁금하고 또 이제 그분이 약간 처음에 이제 담배 피면서 뭐 별거 아닌데 뭐 내 재능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다른 사람들 깔보고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영화제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또 만나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때 약간 응원하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그냥 인사치레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 두 인물이 계속 영화를 하게 해주는 원동력을 준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인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전혀 행위예술가는 처음이셔가지고 저희가 밤에 여기 미술 감독님 계신데 직접 다 막 물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거에다가 이제 붓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 모더레이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영화를 하게 하고 계속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찍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영화제도 영화제지만 그냥 관객들이 그냥 쉽게 그냥 잘 봤어요. 뭐 그냥 아니면 뭐 화이팅 그냥 진심인 경우가 많지만 아니어도 그런 말 한마디 하나로 영화를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태희 감독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설이 혼자서 이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동네 남자들은 다 역마살이 꼈다. 그래서 한이 없이 혼자 또 설이가 그렇게 가는 게 한이도 남자니까 그런 역마살의 영향에 의해서 사라진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닙니다. 저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네, 경청하고 있었고요. 한이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는 거죠? 일단 한이는 선주가 잘 데리고 있고요. 뭔가 어쨌든 설이는 계속 어떤 한이나 어떤 지금 안 보이는 뭔가 설이의 남편이나 계속 어떤 그 남편의 고향에서 얽매여 있고 뭔가 되게 공허하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뭔가 한이도 이제 선주랑 이제 믿음도 생기고 어떤 선주의 어떤 그런 낯설음도 사라지고 나서 좀 뭔가 거기서도 한이 나오면은 뭔가 계속 뭔가 제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새벽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냥 한은 거기에 그냥 재워둔 거고 원래 거의 집에서 나가려 했지만 약간 어떤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 선주라는 캐릭터에 대한 그래서 선주와 어떤 설이의 어떤 관계성이 달라진 거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은 이제 선주 집 잘 있다. 그래서 설이 혼자 나왔다 새벽에 그리고 집에는 물이 나온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 김에 나올까 말까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나올까 말까였나요? 안 나온 거 같아가지고. 저 이제 따뜻한 물도 나오고 모든 게 이제 단수됐던 것도 풀리고 어떤 선주에 대한 낯설음이나 이런 것도 좀 사라지고 어떤 경계도 사라지고 계속 한을 붙들고 다니는데 어떤 한도 이제 뭔가 한에서 약간 어떤 그런 뭔가 모정한 게서 약간 계속 데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선주한테 이렇게 믿고 맡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이가 과연 이 마을에 적응을 했을까라는 거를 딱 보여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걸음한 거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고 뭔가 이웃들과 이제 뭔가 경계 없이 이렇게 될까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여지만 남겨두고 싶었어요. 뭔가 딱 끝내기보다는 그런 게 또 단편 묘미겠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지금 차례차례 여기 왼쪽 C9번 자리부터 해서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태희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주랑 설이가 대화를 할 때 그 이 마을의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것을 물이랑 흙탓을 한다라고 이제 선주가 말을 하는데 그게 혹시나 그 설이의 지금 곁에 남편이 없는 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그 선주의 캐릭터성에서 몸이 차다라는 게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혹시나 뭐 남편의 부재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 마을에 적응을 못해서 약간 그런 걸 더 표현을 하시려고 연출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뭐 남편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후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이제 사실 그래서 저는 뭔가 선주도 설이랑 같은 어떤 그런 뭔가 심정이고 어떤 그런 공허함이고 이런 게 있던 인물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마을에 오랫동안 적응을 한 인물이고 그래서 선주가 약간 뭔가 서리를 봤을 때 내 어떤 젊었을 때를 보는 느낌으로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죠? 네. 그 서리의 찾은 속성이 그 네. 남편의 부재 때문인가? 네, 남편의 부재 때문은 아니고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낯설음, 어떤 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두려움, 공허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네, 했던 거고 사실 남편의 부재는 사실 어떤 이 지금 이야기 흐름상에서 막 되게 크게 그게 어떤 이 캐릭터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안 하려고 좀 이렇게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이 남편도 안 보여주고 선주도 남편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고 그렇게 네,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뒤쪽 자리에 계신 여자분. 저는 이 세 작품을 다른 영화제에서도 보고 이번 여기서도 보면서 되게 두세 번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언박싱을 그 상경을 하기 전에 한 번 봤고 지금 상경한 지 이제 2개월 차 됐는데 뭔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달라진 것 같아서 되게 또 다른 방면으로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김태희 감독님께는 그 저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욕실에 들어가면 되게 김이 서리는 그런 입김 소리 같은 사운드가 계속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 공간에서만. 되게 쿵 소리 나는 그런 사운드 디자인이나 그런 공간에서 특수하게 나는 그런 사운드 디자인을 하셨을 때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김종진 감독님께는 남가연 배우님이랑 다양한 연출, 각본, 뭐 스텝으로서도 배우님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그 배경 같은 그런 부분들 한번 알고 싶습니다. 박민 감독님은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죠? 네.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외우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 사운드 얘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울리는 걸 효과를 준 게 맞고요. 뭔가 그 창고 안이 약간 좀 뭔가 잘 보면은 뭔가 약간 동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혼자 거기 있을 것만 같고 밖에랑 약간 좀 단절된 느낌이고 네. 그래서 뭔가 손주도 보면은 막 뭐 친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들들이랑 사이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서로 단절됐던 뭔가 외롭고 공허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떤 그 안에서 뭔가 따뜻한 입김을 뿜는다라는 느낌을 강조하려고 뭔가 그래서 동굴처럼 그 창고 안에서 소리가 울리는 느낌을 더 내려고 뭔가 리버브도 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랬고 또 다른 사운드가 어떤 얘기하셨죠? 또 다른 사운드는 네. 사운드 디자인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네네.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동굴은 창고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입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 저게 전자담배예요. 입김이 아니라. 네. 근데 사실 이제 네 뭐 많이 뭐 앞으로도 사용되면 좋겠지만 이제 뭐 공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자담배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실제 소리가 안 나겠죠. 전자담배니까 입김이 아니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소리를 저것도 제가 사운드 디자인을 했는데요. 직접. 근데 뭔가 실제 이제 어떤 한숨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섞고 이렇게 좀 작업을 계속 다듬어서 그러니까 저 한숨 소리는 이제 실제 배우님 소리가 아니에요. 뭐 저 후 하는 소리도 실제 배우님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배합을 해가지고 넣어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사운드 디자인은 약간 물이 특히 선주집에서 뭔가 중간중간 약간 흐르는 느낌을 줬어요. 일부러 뭔가 그래서 뭔가 이제 한이 잠들고 나서 이제 뒤에 후반부에서 서리가 선주를 막 찾으러 다닐 때 뭔가 선주 집에만 갖고 있는 어떤 소리가 약간 뭔가 물이 약간 흐르고 그 창고에서 나는 소리가 그 집 안에도 들리게끔 이렇게 좀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점점 그 앞에는 뭔가 메마르고 뭔가 이렇게 차가운 어떤
이미지랑 그런 사운드 톤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면 뒤에는 뭔가 이게 물도 흐르고 좀 더 뭔가 축축하고 뭔가 그래서 약간 좀 더 동굴 같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연출을 내가 디자인을 했을 때. 네,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공간마다 그래서 좀 룸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좀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후반에 가서도 네네 그렇습니다. 다 한 거겠죠? 답을? 네. 아, 네. 사실 이제 그 남가연 배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전에 첫 번째로 찍은 영화가 별을 해달라는 단편 뮤지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가지고 실제로 같이 영화제를 가서 생각이 난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완전한 번아웃 진짜 거의 한 줌의 재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배우 가연 배우가 너무 이 영화를 찍고 싶어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곧 공연 때문에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 자르기 전에 찍어야 된다. 근데 저는 저 1년 뒤, 2년 뒤 좀 시간 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찍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뭐라도 하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없어가지고 2주 안에 각본을 쓰고 이게 혼자서 하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연 배우가 옆에서 계속 저희 집에 오거나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이 됐고 실제로도 이제 제가 이제 근데 진짜 솔직히 막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변명으로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찍는다라고 좀 힘든 걸 좀 변명해서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제작비 반절을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건 개꿀인데 찍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진짜 거의 멍한 상태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같은 경우는 2주 안에 시나리오를 쓰고 모든 프리프로덕션을 끝내기는 쉽지 않은 속도여서 캐스팅 같은 경우는 가연 배우가 거의 다 함께 해줬고 저는 스태프나 이제 그런 콘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같이 협업을 해서 작품을 했고 왠진 모르겠지만 또 계속해서 뭘 저한테 또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엄청 추진력이 강한 배우여서 좀 무섭기도 하고요.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결과가 좋으니까 계속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10호 자리에 계신 강민분. 네,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언박싱 촬영해 주셨던 박래경 감독님께 저는 사실 감독님을 감독님이기 이전에 그 영화관 지킴이로 좀 자주 뵀었어가지고 자치유광 시네마 옮기기 전 옮기기 후도 좀 자주 간다고 가긴 갔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감독님께서 한 2018년도였나? 그때 얼핏 이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영화를 제가 찍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뵙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어쨌든 업이 있으시니까 같이 병행하시면서 좀 어려움 없으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박 김종진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전작 별을 해다 전작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봤던 전작인 별을 해다를 엄청 재밌게 봐서 오늘 감독님이 계시길래 온 거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 그 소박도 그렇고 별을 해다도 그렇고 약간 좀 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좀 제작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약간 차기작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꿈을 쫓는 사람들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전작이 되게 생소한 뮤지컬 장르였고 이번은 되게 좀 어쩌다 상대적으로 어찌 보면 좀 흔한 장르를 촬영하셨는데 차기작의 장르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강혜경 감독님 먼저. 네, 일단 저도 경험이 없어서 관객분 원래 오셨던 건지 얼굴만 봐서 처음에 몰랐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일단 저희 가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자체유광 시네마 운영한 게 벌써 거의 8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글을 쓰는 쪽에서 이제 계속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했는데 이걸 막상 이렇게 촬영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배우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는 데까지 넘어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그 사실 되게 겁없이 하자고 하면은 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저는 늘 좋은 작품들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보는 입장에서 좀 단편이지만 그래도 스탠다드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점이.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일정 때문에 그런 그 가게 물론 이제 쉬어야 하는 그건 있지만 사실 촬영이란 게 길어야 단편은 정말 길어야 뭐 일주면은 끝나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일정상의 그런 무리는 없었는데 오히려 내가 평소에 보던 그런 작품과 비슷한 뭐 이제 영화 비슷한 거라도 나올까 하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일을 하면서 우리 할인 배우도 사실 우리 관객으로 이제 놀러 왔다가 이제 친해진 거고 스태프들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스텝이라고 그렇게 꾸려봤는데 다행히 정말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건 그래도 이렇게 가게를 이제 제이광 시네마 운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고 스텝으로 참여를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네, 답변이 시네마 그 이름이 뭔가요? 자체 휴강 시네마입니다. 네. 서울에 있습니까? 네. 네, 그 낙성대 그 봉천동 쪽에 있으니까 네, 서울 올라오시거든. 네, 꼭 놀러 오시고 네, 여기서 봤었다 그 말씀해 주시면 서비스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 작가 이번 작품 재밌게 봐주고 와주셨다고 해서 사실은 영화를 할 수 있는 수명이 계속 하루하루가 짧아지는데 한 1년 정도 더 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돼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작품으로 찍는 영화는 사실 저는 거의 제 영화의 토픽은 꿈도 꿈이지만 위로인 것 같아요.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영화들을 좀 많이 찍고 선호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찍는 영화는 좀 특이한 블랙 코미디 드라마 장르인 것 같아요. 짧게 뭐 또 스크린에서 뵐 수 있겠지만 짧게 로그라인 정도를 설명드리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방을 유품 정리를 하는데 유품 정리를 하는 도중에 아빠 방에서 성인 DVD가 다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 DVD 다발을 봤는데 또 뭔가 낯이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배우 뒤로 그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모르고 살았고 아빠는 되게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서 궁금했는데 아버지의 삶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이제 촬영은 잘 마쳤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언젠가 이 관객분들 앞에서 혹은 부산 작은 영화 영화제든 어떤 영화제든 스크린에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GV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멘트랑 이제 인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으신 김에 김종리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 아까 차기작 소개는 하셨으니까. 네. 네. 우선은 사실 수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와주셔서 많은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 스크린 앞에 있는 관객분들 만나면 어떤 뭐 악담을 하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악담을 해주셔도 사실 감사하거든요. 되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어디선가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올해 작년까지 상영하고 올해도 상영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올해 첫 상영을 여기서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까 막 차기작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무도 안 물어보셔가지고 네,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한 다다음 주에 또 단편 하나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네, 그래서 막 소풍 걸어 다니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네 영화를 또 찍고 그리고 지금 또 찍은 영화 있는데 아직 후반 작업을 못해서 나중에 뭐 어디 영화제나 뭐 이런 데서 혹시 제 이름 보시면은 예 그때 막 어수선하게 말하던 그 친구구나 하면서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작년에 언박싱을 통해서 되게 많은 지역 갔었고 작년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또 올해 이렇게 2월에 처음으로 불러주셔서 작은 영화 영화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작품 출연하게 해준 저희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으로 이행시 치워왔어요. 그래서 운 띄워주시면은 제가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산책 많이 하시고요. 햇빛을 많이 봐야 계절성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저는 계속 연습실에 박혀서 연습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연기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순서가 마지막이 돼서 좀 부담스럽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앞에 분들도 계속 얘기하시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후반 작업 이제 새로 들어간 작업이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작업은 정말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 있는 상황마다 이렇게 언박싱이 이제 언박싱 전 작품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힘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서 다시 또 프리미어 창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정말 이렇게 부산 불러주신 이 작은 영화 영화제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만큼은 기아가 롯데한테 깨져도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작은 영화 죄송합니다. 작은 영화 영화제가 지금 8주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첫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첫 매진인 상태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영화들 제가 특히 또 다 좋아하는 영화들이고 해서 이걸 소개할 수 있어서 소개하고 이제 모더레이터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어서 기념 촬영을 끝으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